안녕하세요. 위메이크 프라이스와 구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리오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위메이크 프라이스의 클라우드 여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돕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위메이크 프라이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놀라운 가격과 트렌드를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위메프에서 플랫폼 개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위메프는 2010년 10월 8일 우리가 가격을 만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위메이크 프라이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2년이 흘렀고 지난 12년간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쇼핑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네요. 위메프는 고객을 위한 더 나은 온라인 쇼핑 경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더 쉽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쇼핑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위에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 보이실 텐데요. 이 한마디가 가격과 쇼핑의 즐거움이라는 저희 위메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일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울 수 있는 최고의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 공연 티켓 서비스의 경우에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가 발표된 이후로 그동안 억눌렸던 공연 티켓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공연 티켓 같은 경우는 1분 안에 매진되기도 했고요. 지난 9월에 더 팩트 뮤직 어워드 티켓을 위메프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BTS와 임영웅이 출연하기로 하여 시작 전부터 이슈화가 되었고요. 실제 판매 전날부터 4만 명에 가까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티켓 판매 시작 후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했고 대기자가 2만 명을 훌쩍 넘길 만큼 대량의 트래픽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메프 테크 조직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대응하기 위한 수백 대의 서버를 발주, 증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를 위해 IDC의 오픈스택 기반의 VM 인프라를 구축하여 플렉서블한 대응을 하기도 하였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찾은 해결책이 바로 클라우드였습니다. 그동안 위메프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 팀에서 도입하고 사용하여 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을 빠르게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위메프는 구글 클라우드로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서비스에서 구글과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현재 7억 개의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탈로그 작업을 거쳐 메타쇼핑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주 쉽고 편하게 가장 저렴한 상품을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 저렴한 상품의 구매를 위해 고객에게 위메프보다 더 저가의 타 쇼핑몰 상품을 링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메타쇼핑에서 제공하는 7억 개의 상품 데이터는 위메프의 상품뿐만 아니라 23만 개의 쇼핑몰에서 제휴를 통해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은 도전을 하고 극복해 가면서 개발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작업 역시 머신러닝 학습을 통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7억 개 상품의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인덱싱하는 기술 또한
이번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으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메프에서 수집한 상품 데이터는 메타쇼핑뿐만 아니라 가격 비교 검색을 통해서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메프가 매일 수집하고 제공하는 상품 데이터는 10억 건이 훌쩍 넘어가고 있으며 대규모 상품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까운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의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얼마 전 리뷰 채널 베타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고객의 리뷰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보여주고 고객 간의 쇼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던 스토리나 릴스와 같은 숏폼 영상을 이용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활용도도 높여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글의 클라우드 환경과 유튜브와의 연계 등 좋은 협업 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와 긴밀히 협력하며 데이터 센터의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이번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타임 투 마켓을 위해서 데브옵스 환경으로 전환합니다. 신속한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 배포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둘째로 기존 온프레미스 아키텍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전환하며 IT 리소스를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GKE, 빅쿼리, AI, ML 등 구글 클라우드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IT 혁신을 이루고 위메프 엔지니어들이 클라우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위메프의 마이그레이션 샘플 아키텍처 중 하나입니다. 간략히 보시면 기존 온프레미스 VM 인스턴스 기반의 워크로드들을 단순히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리팩터 방식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민첩한 개발 사이클을 가져가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인 GKE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게 됩니다. 이미 컨테이너 환경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대규모 분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GKE는 가장 편리하게 대규모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GKE의 장점이 위메프가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테라폼으로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부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팟까지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놉스 스타일의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위메프는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메프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타임 투 마켓을 줄이고 구글 애드 및 유튜브 등 다양한 구글 사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위메프와 구글 클라우드가 함께하는 여정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메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원하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구글이 어떤 방법론과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돕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스커버 앤 액세스 단계에서는 기존 인프라 및 조직을 탐색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플랜 계획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우리가 흔히 랜딩 존이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이그레이트 단계에서는 계획한 마이그레이션 웨이브를 단계별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즈 최적화 단계에서는 워크로드 및 운영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전체 워크로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딱 4단계의 선형적인 타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워크로드들이 이 4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어떤 작업들을 하고 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탐색 및 진단 단계입니다. 탐색 및 진단 단계에서는 일단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자동화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 인터뷰를 통해서 각 애플리케이션의 종속성, 요구사항, 그리고 비즈니스 임팩트, 기술적 복잡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벤토리 정보와 또 종속성 데이터를 매뉴얼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어려운 작업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스트라토존이라는 자동화된 진단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물리 서버와 VM 인스턴스 간의 매핑 정보, 그리고 종속성 데이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도와주는 미그바이저라는 도구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 관계부터 소스DB와 타겟DB 간의 스키마 레벨 분석, 워크로드 사이징과 마이그레이션 복잡도 등 다양한 매트릭과 인사이트들을 보고서 형태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고객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현재 대비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라토존을 최소 4주 정도 컴퓨팅 사용량과 스토리지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진단함으로써 이걸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옮길 때 얼마나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 등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현재 상태를 탐색 진단하면서 각 워크로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6R이라고 부르는 6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타이어,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등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온프렘에 남겨둬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경우에는 리테인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리오스트의 경우에는 기존 온프렘 워크로드를 최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클라우드 상으로 옮기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을 말합니다. 리플랫폼은 클라우드에 맞지 않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나 OS의 종속적인 워크로드라든지 라이센스가 필요한 서드파티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SQL 기반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리오스트와 리플랫폼은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통해 중앙 집중식,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반면에 리팩토, 리아키텍트 전략은 애플리케이션 팀과 개발자가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의 전략입니다. 기존 온프렘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기반 MSA 구조라든지 서버리스 등의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대신 새로운 상용 SaaS 제품을 사용하여 기능을 대신하는 리플레이스 전략이 있습니다. 위메프의 경우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과 서버리스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 런 기반으로 리팩토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가버넌스를 디자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랜딩존이라고 부르는 파운데이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와 클라우드 리드니스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요. 워크로드별 마이그레이션 웨이브 계획과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리소스 플래닝과 리스크를 관리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웨이브는 보통 워크로드의 비즈니스 가치와 마이그레이션 복잡도에 따라서 구별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가치가 높으면서도 비교적 다른 워크로드들에 비해서 종속성과 마이그레이션 복잡도가 낮아서 좀 더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워크로드들을 첫 번째 웨이브로 선정하게 됩니다. 주로 POC나 퍼스트 무버들로 적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선정되게 됩니다. 첫 번째 웨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경험을 조금 더 쌓은 뒤에 두 번째 웨이브는 비즈니스 가치가 높고 좀 더 복잡도가 높은 워크로드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웨이브 3와 웨이브 4에서는 비교적 비즈니스 가치가 낮고 복잡도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계획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방법이 일반적으로 웨이브를 선정하실 때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각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웨이브를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의 경우에는 웨이브가 여러 개로 쪼개지고요.
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점차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속도도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클라우드 COE, 센터 오브 익설런스 팀을 구성하고 어떻게 클라우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원활한 마이그레이션과 추후 확장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데이터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 시큐리티 엔지니어 등 주요 IT 롤들이 참여한 크로스 펑션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 온프렘 환경의 워크로드 운영 모델이 클라우드 운영으로 넘어올 때 각 팀 간의 이 R&R이 불명확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운영 모델의 예시입니다. 우측의 빨간색 부분은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오너들의 책임 영역이고, 또 좌측의 파란색 부분은 COE 팀이나 클라우드 플랫폼 엔지니어 팀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엔지니어 팀은 로깅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IAM 등 공통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플랫폼 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단계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은 크게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와 모더니제이션 팩토리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마이그레이션 팩토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COE 팀이나 운영팀이 주도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접근법입니다. 대규모 리프트 앤 시프트에 적합하고요. 일반적으로 VM에서 VM으로 이렇게 제한된 변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대한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후보 선별부터 마이그레이션 태스크와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및 준비, 마이그레이션 수행 및 테스트와 검증,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면서 최적화 작업까지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이렇게 하나의 스프린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을 한 번의 스프린트로 모두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렬로 반복하고 확장하면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가속시키고 빠르게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더니제이션 팩토리는 각 애플리케이션 팀과 개발자들이 중심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최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현대화하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팩토리 방식보다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속도 자체는 조금 늦을지언정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마켓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빠르게 혁신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데브옵스와 SRE 프랙티스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이클에 대한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ROI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범 사례 공유 등 개발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단계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워크로드를 최적화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최적화 작업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단순히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팀에 대한 트레이닝도 포함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최적화 루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됩니다. 먼저 현재 워크로드 환경과 담당 팀에 대한 진단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 요건과 목표를 세팅하게 됩니다. 워크로드를 최적화하고 팀을 트레이닝하게 되고요. 세팅된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최적화 루프 처음으로 돌아와서 진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와 비즈니스 운영을 최적화하게 되고요. 모니터링 매트릭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비용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워크로드가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 패턴과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 방법과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PSO 팀은 이러한 전략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고객분들의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할 위메이크 프라이스의 클라우드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